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돌연변이라는 주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우선은 파악하고 갈 수 있겠죠. 모두 상염색체에 있는데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H와 H스타, R와 R스타, T와 T스타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치부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보니까 H와 R스타가 같은 염색체에 있고 H스타와 R이 같은 염색체에 있네요. H와 H스타는 R은 모두 이형 접합성으로 되어 있고요. T와 T스타는 다른 염색체에 있는데 아버지는 T스타, T스타로 동형 접합성인 걸 볼 수 있죠. 어머니는 H와 R이 같이 있고 H스타와 R스타 같이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형 접합성이긴 한데 아버지는 H와 R스타가 같이 있는 반면 엄마는 H와 R이 같이 있네요. 그리고 T는 이형 접합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면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1회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정자 P가 만들어졌고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라고 하는 현상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거로 인해서 난자 Q가 수정이 만들어져서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P와 Q의 수정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자녀 A가 바로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그 태어난 아이의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H스타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H스타는 물려받지 못했는데 R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R을 2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부터 물려받았다는 뜻이겠죠?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R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면 항상 무엇을 같이 물려줘야 되냐면 H스타를 같이 물려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R을 물려주었다면 H를 물려줘야 되죠. 그러면 R을 2개 있는 아이는 분명히 H스타 하나를 가져야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염색체 결실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에게 있던 이 H스타가 정자로 형성이 되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 기억 A의 체세포에 H스타가 없다라는 정보, R가 2개 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는 R를, 어머니로부터는 HR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H스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염색체 결실이라면 니은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겠죠. 염색체 비분리와 염색체 결실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말을 해줬으니까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면 T 하나를 가지고 있고 T스타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T는 누가밖에 줄 수 없어요? 어머니밖에 줄 수 없죠. 어머니가 우선 T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T스타를 2개 줄 수도 있는데 아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기억이 P에 일어났고 니은이라고 하는 현상은 Q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분리라고 하는 현상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한테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T를 2개 줄 수도 있고 T를 2개 줄 수도 있고 T스타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 감수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근데 T와 T스타를 줄 때는 언제예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때죠. 지금 아버지는 T스타밖에 줄 수 없고 엄마가 T 이미 하나 주었고 아이가 갖는 상태를 보니까 T스타를 주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의 체세포에 T가 하나 있고 T스타가 2개 있다는 정보를 통해서 엄마가 T와 T스타를 주었구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난자가 형성될 때 감수분열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나뉘지 않은 과정,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T와 T스타를 물려주었거나 난자가 형성될 때 일어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내려가서 한번 보죠. 난자에는 뭐가 있었나? 난자가 물려준 것은 우선 HR을 물려주었고 T와 T스타를 물려주었죠. R가 H와 연관되어 함께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난자 Q에 H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생시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언제? 계속 강조했지만 2분열 비분리였다면 TT를 주거나 T스타, T스타를 줬을 텐데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T와 T스타를 함께 준 거죠. AH 세포 한 개당 상 염색체의 수는 43개다라고 했는데 염색체의 비분리의 결과 하나 더 받았죠. 하나 더 받았으니까 우리가 것은 상염색 수는 45개겠죠. 하나 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 더 받았다.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상염색체 44개와 X염색체 2개 혹은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만약 상염색체를 하나 덜 받았다고 하면 43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T가 있는 염색체를 하나 더 받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45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6번 문제로 가보죠.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가는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죠? 그래서 상염색체예요. 대립 유전자 A와 라지 A와 스몰 A에서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7번 염색체. 7번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죠.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결정이 되는데 대립 유전자에 E, F, G가 있대요. E와 F도 대립할 수 있고 F와 G도 대립할 수 있고 E와 G도 서로 대립할 수 있죠. 다양한 대립관계 형성되니까 이것을 복대립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E는 F와 G에 대해서 우성이고 F는 G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니까 이미 우열관계를 알려주었네요. E와 F와 G의 순으로 우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가게되는 구성원 일물결 7액에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 주었대요. 내려가 볼게요. 지금 보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6은 가가 발현되었고 1과 4와 7은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아래쪽에 1, 2, 4, 5, 6, 7 읽기도 힘들어요. 나의 유전자형은 모두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6명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 다르대요. 나의 유전자형이 가능한 것이 총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형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1, 2, 4, 5, 6, 7에 다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서로 중복은 없다는 얘기겠죠. EF, EG는 E가 모두 다 우성이니까 E가 하나만 있어도 E가 발현이 됩니다. 반면 FF, FG는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F가 발현될 거고요. G가 발현되는 경우는 G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뭐가 되어 있냐면 1과 7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고 2, 4, 6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 3명이 다 표현형이 같으려면 E여야 될까요? F여야 될까요? G여야 될까요? 그렇죠. 유전자형은 다 다른데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E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와 4와 6의 유전자형이 EE, EF, EG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과 5와 6 이미 이제 결정됐으니까 3개밖에 안 남았죠. 1과 5와 7은 FF, FG, GG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과 7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만약 1과 7이 FF와 FG가 된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표현형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F가 표현되고 하나는 G가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1과 7 중에 하나는 무조건 G가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하고 7 중에 하나는 무조건 GG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가 만약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2, 4, 6이 2, EF, EG 중에 하나인데요. 4가 2이면은 1과 2가 2를 주어야 하고 6과 7도 2를 받아야만 하죠. 그러면 1과 7은 무조건 2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1과 7이 GG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방금처럼 2를 가지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4가 E와 F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E와 F라고 하더라도 1과 7은 절대 GG가 될 수가 없죠. 이러한 논리로
4가 2이거나 2F이면 1과 7 중에 G지어야 하는 앞쪽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는 2이나 2F가 아니라 1과 7이 G지어야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2G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가 2G다. 그럼 이제 2와 6 중에 하나가 2이고 하나는 2F가 되겠죠. 자, 6이 2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4는 6에게 2를 물려줬겠죠. 4는 6에게 2를 물려줬으니까 5도 얘한테 2를 물려주어야 해요. 그럼 5는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미 기계가 좀 문제가 있네요. 이미 2, 4, 6에서 2의 표현형이 나타나야 하고요. 5는 2의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5가 2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6은 2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의 유전자형이 2라면 2와 5의 유전자형은 2F여야 하는데 당연히 2F일 수가 없죠. 서로 중복될 수도 없고 그리고 5나 2, 5, 7, 3은 빼고요. 1, 5, 7은 2가 없다는 점을 앞서 우리가 조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6이 2인 상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2가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6은 2F가 되어야 하고 2는 2가 되어야 할 때 앞선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이 이제 4에게 얘가 2가 4에게 2를 물려주었으니까 1은 4에게 G를 물려주었겠죠. 그럼 G를 물려줬으니까 1에게는 이미 G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FG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GG일 수도 있겠죠. 만약 1의 유전자형이 GG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GG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죄송합니다. 1의 유전자형을 FG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7의 유전자형이 GG여야 되고요. 그러면 5의 유전자형은 여기가 GG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F는 여기서 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FG가 와야 되는데 1이 FG라고 가정하면 5도 FG여야 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1, 2, 4, 5, 6, 7은 모두 유전자형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FG가 아니라 바로 GG라는 점을 앞선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유전자형이 확정이 되었으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3과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3과 7에서 2를 더하니까 1이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1과 7 각각에서도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이 1이어야 되죠. 이거분의 이거가 바로 1이 되니까요. 그러면 1과 7에도 스몰 a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라지 A고 하나는 라지 A 스몰 A라는 얘기죠. 1과 7에서 지금 얘가 발현되지 않았네요. 그죠? 어떤 것이 라지 A고 어떤 것이 라지 A 스몰 A인데 이형 접합성임에도 불구하고 가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가 열성 형질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스몰 A, 라지 A 유전자형이 하나는 라지 A고 하나는 라지 A 스몰 A여야 이것의 합이 A가 1이 되는데 얘도 발현되지 않았고 얘도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스몰 A일 때만 발현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가 발현된 사람들의 유전자형이 스몰 A인 점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과 3번과 6번과 5번이 스몰 A라는 점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1, 4, 7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라지 A, 스몰 A겠죠. 3에게 A를 물려줬으니까 1이 스몰 A를 하나 가져야 되고 1은 가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를 가져야 될 겁니다. 4도 마찬가지로 2로부터 A를 물려받았고 자신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가 있어야겠죠. 7도 마찬가지로 5로부터 스몰 A를 물려받았고 자기 자신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A가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과 7에서 스몰 a의 합이 1이라고 했죠. 1. 지금 보면 1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7이 아래쪽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이죠. 그러므로 바로 7의 유전자형이 라지 A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4로부터 라지 A 2개가 오고 5로부터 오지 않게 되면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7은 4로부터
A를 2개 분류받았어요. 그래서 4액에서 일어나는 염색체의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라지 A 2개 줄 수도 있고 스몰 A 2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은 이 분열 비분리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반면 라지 A와 스몰 A를 중복해서 주는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은 1분열 비분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럼 모든 정보가 정리되었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죠. 가는 열성 형질이다. 라지 A, 스몰 A에서 발현되지 않는 걸 통해서 올바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5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한번 볼까요? 5의 나의 유전자형은 FF였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FF니까 동형접합성이 맞죠.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의 비분리는 감수 몇 분열에서? 그죠?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라지 A를 2개 줄 수 있었죠.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7번 문제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7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재료래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리유전자 결정이 되는데 한 쌍의 대리유전자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DEFG라는 여러 종류의 대리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종류의 대리유전자가 서로 대립할 수 있으니까 복대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는 EFG에 대해서, E는 FG에 대해서, F는 G에 대해서 각각 원성이다. 우리 알파벳 순서대로 우열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네요. 그림은 구성원 1물결 8의 가계도를 나타냈는데 표는 1, 3, 4, 5의 체세포 한 개당 G의 DNA 상대량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우선 D 요 4가지 종류의 것이 있고 완전 우성이래요. 우열관계가 모두 다 분명하죠. 그러면 D가 발현되는 애, E가 발현되는 애, F가 발현되는 애, G가 발현되는 애 총 4가지의 표현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여기 3과 4와 5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어요. 3과 4와 5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고 했으니까 3, 4, 5가 다 다르게 나오려면 1과 2가 서로 다르게 다 줘야 돼요. 만약 1이나 2가 둘 중에 하나가 동형접합성이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가 하나, 나머지 경우의 수가 둘이니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므로 3, 4, 5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르다는 정보를 통해서 1과 2의 유전자형이 E형 접합성이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여기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고 되어 있죠. 3, 4, 5, 6의 표현형이 모두 다 다른데 3, 4, 5에 보면 4는 G를 가지고 있고 3은 G를 가지지 않고 5는 G를 마찬가지로 가지지 않아요. 4종류의 표현형이 현재 가능하다고 했는데 4명이 다 표현형이 다르다. 이 말은 한 명은 E, 한 명은 F, 한 명은 D, 한 명은 E, 한 명은 F, 한 명은 G란 얘기죠. 근데 아까 봤듯이 가장 열성인 G는 GG일 때만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만약 GG라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2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3, 4, 5, 6이 다 표현형이 다른데 3, 4, 5가 GG가 아니다. 그 말은 바로 6이 GG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3, 4, 5의 유전자형이 GG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3, 4, 5, 6이 표현형이 다르다고 하면 6의 유전자형은 GG다 이렇게 할 수 있고 3, 4, 5는 D가 발현된 애, E가 발현된 애, F가 발현된 애 중에 하나라고 정리하고 할 수 있겠죠. 네,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자, 1번은 지금 G를 하나 가지고 있대요. 1번 얘는 G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가 뭐 DG일 수도 있고 EG일 수도 있고 FG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GG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형 접합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E형 접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의 유전자형은 DG, EG, FG 중에 하나예요. GG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DG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DG라고 한다면 3과 5에 모두 다 G가 없어요. 얘도 G가 없고 얘도 G가 없죠. 그러면 1번이 3에게도 D를 물려주었고 5에게도 D를 물려주었습니다. 앞에 봤듯이 알파벳 순서대로 우성이었죠. D가 가장 강력한 우성이기 때문에 D가 있다면 모두 다 D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3과 5는 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므로 DG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만약 1의 유전자형이 FG라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FG라고 하면 3과 4, 5에서 표현형이 DEF가 모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FG라고 가정을 하면 우선 여기에서 DEF가 다 나타나야 되니까 얘가 최소한 D 하나, E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D, 이렇게 태어나면 D, 이렇게 태어나면 E, 이렇게 태어나면 E. D와 E밖에 나타날 수 없고 F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1의 유전자형은 바로 EG라는 점, DG나 FG가 아니라 EG라는 점을 알 수 있고 EG 그리고 2의 유전자형은 DF일 때 여기에서 3, 4, 5가 D와 E와 F가 골고루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아까 6은 GG라는 점 파악했죠? 3, 4, 5, 6이 다 다르고 3, 4, 5에서 GG가 없었으니까 6이 GG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은 G 하나를 가지고 있고 DG이거나 FG이면 3, 4, 5가 고르게 나올 수 없으니까 1은 EG, 2는 DF라는 점을 방금 해석을 했습니다. 4번은 여기에 G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FG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와 3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5가 만약 EF라고 한다면 5가 EF라고 한다면 7의 유전자형은 EF니까 얘하고 만나면 EFG나 혹은 얘가 EF니까 EG나 EF가 되어야 되는데 1물결 8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의 유전자형이 EF라면 EG이거나 FG여야겠죠? 근데 여기에 EG와 FG가 이미 있으니까 당연히 이 F는 아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 5가 EF가 아니니까 DE여야 되겠죠? EF가 아니고 3이 EF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도 8도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는 다 되었는데 8은 이제 여기에 없는 유전자형이 나와야 돼요. 여기 없는 유전자형은 무엇밖에 없냐면 DD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DD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5번과 6번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DD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8이 태어날 때 대립 유전자가 변화돼서 다른 대립 유전자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났대요. 우선 5는 D를 가지고 있으니까 D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G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G가 D로 돌연변이로 바뀐 다음에 전달이 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5와 7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는데 5는 DE, 7은 DG, D는 가장 최상의 우성이니까 5와 7의 표현형이 서로 같죠. 맞는 말이고요. 스몰 a 동그라미는 5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립 유전자, 지금 5는 D를 줄 수 있으니까 돌연변이 누구한테서 나타났어요? 6한테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6번에게서 나타났고요. 이물결 8 중에 1과 표현형이 같은 사람, 지금 1은 뭐예요? 1은 EG니까 이 표현형이 나타나는 사람 누구죠? 여기 3번이 있고 나머지는 E가 표현형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한 명이 표현형이 같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점을 파악하면 되겠죠.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가는 대립유전자 A와 A스타에 의해서 나는 대립유전자 B와 B스타에서 결정이 되고 각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한데 누가 우성인지는 안 알려줬네요. 뒤에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일 때로 하나는 상염색체 유전, 하나는 반성 유전이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가와 나의 발현 여부와 A, A스타, B, B스타의 유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표를 한번 볼까요? 우선 이걸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한번 비교해보죠. 아버지와 형을 비교해보는데 아버지도 A스타가 있고 형도 A스타가 있어요. 둘 다 A스타가 있는데 아버지는 가가 발현되지 않았는데 형은 가가 발현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발현이 되고 한 사람은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파악했어요? 아버지와 형이 모두 A스타를 가지는데 아버지는 가가 발현되지 않았고 형은 발현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A 스타 A 스타이고 형은 A A 스타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것인 우리가 달리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A는 A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 가는 상염색체의 우성 형질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가 상염색체에 있고 나머지는 X염색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반성유전 형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면 비스타, 형과 기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형과 기역을 보면 형과 기역이 모두 비스타를 가지고 있는데 형은 나가 발현되지 않았고 기역은 나가 발현되었죠. 얘는 지금 형인데도 불구하고 비스타 말고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비스타를 가지는 형이 지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역은 비스타가 아닌 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B와 비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역에게서 이것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B가 비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고 나는 반성 우성 형질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머니 쪽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지금 나가 발현되지 않았어요. 나가 발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B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비스타만 가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스타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스타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B는 누구한테서 와야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역은 아버지한테 B도 물려받고 X염색체도 물려받고 Y도 물려받았죠. X염색체와 Y염색체를 모두 다 동시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가해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우리 형과 아버지를 비교한 것을 통해서 상염색체에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A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아버지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모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로 만들어진 정자를 제공했던 거죠.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A스타 A스타고요. 어머니는 A스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가 발현된 것은 무엇이겠어요? 가가 발현된 것은 가가 아까 돌아가서 지금 기계가 잘 안 먹네요. 자,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가가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가에 보면은 가는 상염색체 우성형질이죠. 우성형질이고 A가 A스타에서 우성이니까 A가 있는 경우에 자손에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표로 돌아가 보면 제가 슬라이드를 좀 하나 더 넣어놨어야 되는데 한 5번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는 가가 표현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가가 표현되죠. 전체 4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2가지에서 표현이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해볼게요. 엄마는 비슷하고요. 아빠는 BY죠. 이때 B를 가지고 있으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발현이 되고 여기에선 발현이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파악할 수 있겠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디귿은 맞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는 염색체의 비분리라고 하는 것이 1분열에서 일어나느냐 2분열에서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쉽게 풀 수도 있고 쉽게 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다 보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